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상담을 이렇게 흐름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정신 내적인 결정론, 그 다음에 또 정신 외적인 결정론,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 내적인 결정론은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드고, 정신 외적인 결정론은 대표적인 사람이 또 스키너라는 미국의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라는 건데, 그 두 개가 아직까지 어느 한쪽이 승리한 게 아니라 둘 다 있는 걸 보면, 사람은 정신 내적으로 결정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제 그 어느 하나를 가지고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류가 생기는 거지. 네. 그게 똑같은 대상을 놓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고. 네. 틀린다고 말하자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는 거예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론 하나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코끼리 만지는 거나 같아. 네. 근데 선생님, 이런 궁금함이 하나 생기는데, 이태리에 가면, 안 가봤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를 안 가봤는데, 거기는 남부 이탈리아는 맑은 날이 주로 많고, 또 독일이나 북유럽으로 가면 흐린 날이 많다. 그래서 주된 날이 많은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내적 결정론이 보다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적인 그런 보상이라든지 처벌 이런 게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프로이드가 잘 먹히는 사람이 있고, 또 스키너가 잘 먹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프로이드가 잘 먹히고, 어떤 사람이 그 행동주의에 의한 게 잘 먹힐까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네. 이제 학자가 자기가 어디다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는가에 네. 따라서 다른 거지. 네. 이제 거기에 그 반응하는 거는 두 쪽이 마찬가지라. 아하. 이래서 반응하고 저래서 반응하고. 네.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됐을 뿐인 거지. 네.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이게 이제 무의식적이고 또 후천적으로 배워서 의식 수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를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 어느 쪽으로 딱 일률적으로 반 뭐 이렇게 누가 효과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또 이제 내적인 것까지 파고드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프로이드의 그 분석적인 방법을 또 선호할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론들을 보면 선생님, 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밖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뭐 마슬로우라든지 욕구 단계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미래의 어떤 아들러도 그렇고 미래의 어떤 목표를 두고 사람이 그리로 나가는 존재다. 그다음에 프로이드 같으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방어 기제를 통해서나 뭐 만회하려고 그 행동을 한다. 이렇게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윌리엄 글라스 같은 현실요법 만든 정신과 의사는 현재 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간다. 이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입장으로서는 진짜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뭔가 하나로 딱 통일되면 이야기가 좋은데 공부를 할수록 이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현재기도 하고 과거기도 하고 미래기도 하니까 이거 정말 종잡기가 어렵네. 처음 모를 때보다 알수록 더 어렵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공부할수록 정말 사람 알기는 어렵다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공부에 있어서? 이제 자연스러운 거지.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거 다 섭렵하는 학자가 있다면은 그게 또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또 내담자로 생각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한테 다 이제 통살로 통해가지고 새로운 내 인격 구성을 할 수 있다면 그 환자도 또
제일 좋은 환자가 되지 않겠어? 네. 그러나 그거는 이론일 뿐, 네.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부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의학에서 인디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 인디케이션. 네네. 적응증. 음흠. 요 방법으로 치료해서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 덮어놓고 만병통치 약방감통으로 말이지. 만병통치는 없어요. 예, 예. 요 병에는 요거, 네. 저 병에는 저거. 이렇듯이 그게 딱 해당되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적응증이라고 그러거든. 네. 적응증이 안 되는 사람은 백날 그것 가지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예. 적응증. 적응. 적응점. 증. 증세할 때 증자. 적응증. 그걸 인디케이션. 아, 이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과거 중시 적합한 적합하지 않나. 예, 요 수단이 이 사람한테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이소원 선생은 가수가 적합한가? 네. 배우가 적합한가? 네. 아. 뭐 마라톤 선수가 적합한가? 네. 상담이 적합한가? 네. 그게 인디케이션이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담을 전공하잖아. 네. 그 마라톤 선수 하라고 내놓으면 말이지. 1km도 못 뛰고 뭐 피곤할는지도 모르잖아. 네. 그런 사람은 치료해도 안 된다 그 얘기. 아, 네. 그러면 상담자의 역량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건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첫째 있어야 돼. 그러네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뭐냐면 네.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내 마음이 네. 바른 거울처럼 돼 있으면 그거는 바로 보여요. 네. 그런데 정신과에서 제일 치료자에게 워닝을 하는 것 가운데가 카운트 트랜스퍼런스. 역전이죠. 네. 역전이. 내 걸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기억이 내 머리에 각인이 돼 있다면 그거와 비슷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거야. 네네. 사랑하면서 무슨 치료가 되겠어? 네. 또 미워했다면 미워해요. 미워하면서 무슨 그게 되겠어? 네. 나한테는 자기의 고통을 호소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고쳐보겠다고 온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하고 미움을 주고 안 되잖아. 네네.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바른 거울이 돼야죠. 바른 거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생을 두고 내가 닦아나가야지. 그래서 이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거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상담자가 되고 나서 나한테 치료받았던 사람들의 경과가 어떤지. 네. 초기 때는 나한테 해를 보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엎드려서 사과해야 될 사람이 많다는 말씀이죠. 네. 중간쯤은 이제 뭐 그냥 본전 찾아가는 사람도 반반.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후반부에서 경험도 많이 쌓이고 그런 객관화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럴 때는 나한테 덕을 보고 간 사람이 많고 그래. 이 말로 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담자도 사람인지라 뭐 이런 말로 숨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맑은 거울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역전이와의 어떻게 보면 끝없는 전쟁, 투쟁 이것이 상담자의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정리가 되네요. 과거, 현재, 미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담 이론이든 아니냐 바뀌냐 그것에 어떤 거에 방점을 찍는 상담 이론이든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통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려면 적응증, 인디케이션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상담자의 역전이에 걸리지 않고 맑은 거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행동주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온통 행동주의라는 것만 안경만 쓰고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한테 인디케이션이 안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통찰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화 상담이라는 게
70년대 중반에 들어서 네네. 그 원래 오스트리아에서부터 시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거기서부터 예. 목사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목사님이 그 신자가 자살을 했어. 목사님의 신자가 네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 네.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 집에 전화만 있었다면 환자가 나한테 전화라도 하고 네. 그러면 내가 붙들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라이프 라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라인, 이제 생명의 전화가 라이프 라인이네요. 네. 그게 도입이 돼서 이제 그걸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런 네. 이제 봉사원들이 하는데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경험이 없으니.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네네네. 그게 오히려 내담들을 해치고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의 전화에서 체계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네. 이래서 상담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래도 방법이 전화지 상담은 똑같지 않겠는가. 전화 그러니까 상담이니까. 상담 네.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자. 네. 이래가지고 이제 나도 참여를 전문가로서. 했어. 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을 정해가지고 내가 직접 상담을 받아봤어. 네. 이게 상담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나름대로 이제 상담 원칙을 해가지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상담에도 숏텀이 있고 롱텀이 있잖아. 그렇죠. 요거는 전화기 때문에 숏텀에 해당해. 네. 숏텀이라도 더 숏텀이라.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정신치료가 경과해야 될 초기, 중기, 터미네이션 이 과정을 밟더라고. 네. 밟게 그 되더라고. 짧은 게 압축돼서.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예.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걸 다 소화를 잘 못하니까 네. 전화 받다가 이게 대답을 못할 경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딱 대답하는 한 가지가 있어. 뭘까요? 궁금해져.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저런. 그 다음에 불교에서 자비의 전화가 생겼어. 거기 가서도 내가 똑같은 또 교육을 하고 내가 상담개발 원장도 하면서 그걸 막 이제 네.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예. 불교 자비의 전화. 네. 그것도 전화 받다가 말 맥히면 절에 나가서 죄를 지내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한 가지만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말고는 대답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네. 인디케이션을 알면은 자기는 기독교를 믿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 내공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에 가서 말이지 마음 공부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발산을 못해서 막 억압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데 보내가지고 말이지 막 같이 할렐루야 하고 이러면 메커니즘도 모르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인디케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 하나 배웠습니다. 인디케이션. 그리고 인디케이션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공, 그리고 역전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렇죠.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람이 시원찮아서 이거 아닙니다. 제 귀가 시원찮아가지고 선생님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을 제 경험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확인했으니까 잘 알아듣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인디케이션, 자녀에 대한 인디케이션, 주변 분에 대한 인디케이션, 우리가 함께 갖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디케이션 교육을 함께 선생님 통해서 들었고요. 지금까지 너랑 나랑의 진행한 저는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